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유예됐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은 비용과 인력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데 정부는 12월에 이 제도를 꼭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갈 곳 없는 일회용컵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회용컵이 지금 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시행을 3주 앞두고 반년을 미뤘습니다. 네네.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어떤 건지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일회용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보증금 300원을 더 붙여서 그 고객에게 건넵니다. 그럼 고객이 일회용 컵을 다 마신 다음에 세척 후에 돌려주면 300원을 다시 받는 그런 보증금제예요. 2003년에 시행이 됐었지요. 그런데 한 1, 2년 시행되다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 미비된 문제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업주들의 반발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다시 이제 종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보완을 거쳐서 2020년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개정을 하고 제도적인 것들을 완비한 다음에 단지 2020년에 법은 만들었지만 그러나 시행은 2년 후에 하자 해서 올해 6월 10일이 그 2년 전에 법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조금 걸린 거예요. 네. 정부에서는 또 이 가맹점주들이죠. 정확하게는 이 대상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의 카페라든지 혹은 베이커리라든지 네. 이런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맹점주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오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하다 보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렇죠. 첫 번째 부담은 뭐냐면 세척을 해서 돌려주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앵커님도 커피 많이 드시죠? 네. 근데 일회용 컵을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가져서 이렇게 거리에서 먹다가 네. 어딘가에 세척을 하고 돌려줄 수가 있을까요? 어딘가예요? 어딘가에 가서 세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럼 그냥 돌려주게 돌려주게 되죠. 세척에 대한 기준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카페에서 가맹점 주들이 이 돌려받고 세척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추가 노동이 소요가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300원의 보증금도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로 이제 그 결제를 했는데 수수료. 현금으로 300원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 아니 그 두 가지 다 있는데 네.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죠. 차이도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사실 2년간 뭐 했나 네. 뭐 이런 어떤 비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그런 문제들을 다 2년 동안 어느 정도 가맹점주들의 어떤 입장도 좀 고려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일단 그렇게 그 반발을 하자 6개월 동안 또 유예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상황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모두 다 본사도 아니고 가맹점주들에게 모두 이렇게 부담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다라는 그런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근데 서울시에서는 작년 말부터 비슷하게 이 다회용 컵 시범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가져오면 커피를 조금 할인해 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가맹점주의 반발과 시행이 잘 되고 있는 스타벅스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이 제도는 서울시가 SK텔레콤하고 시청 일대, 청사 일대의 17매장과 관련돼서 일회용 컵 없는 에코 매장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17개 중에 12개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실질적으로는 올해 내로 서울시 전 매장에 이렇게 일회용 컵을 없애려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이건 다회용 컵이고 보증금을 1,000원으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인 회수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회수기를 그러니까 무인 회수기는 뭐냐면 네. 매장 내에 있는데 아까와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이 고객이 직접 뭐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돌려줘서 가맹점주가 그 세척을 해야 되는 네. 어떤 상황이지만 무인 회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냥 회수기에 넣어서 보증금을 받고 그다음에 무인 회수기에 들어가 있는 컵들은 전문 세척업체가 가져가서 네. 살균 소독한 다음에 카페에 돌려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카페에서 부담을 할 이유가 없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스타벅스가 직영점들이거든요. 본사가 그러니까 네. 신세계 쪽이 그 아예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직영이니까 가능하지만 여기는 본점이 아까 그 부분은 가맹점주들이 그쵸. 직접 나서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비교가 되죠. 실제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납률이 지난 3개월 동안 조사해 봤더니 한 80% 정도 거의 반납률이 대부분이네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컵 사용도 네. 이게 지금까지는 네거티브잖아요. 이제 포지티브하게 300원을 할인한다. 네. 그러니까 더 이 개인컵 사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아까 이 6개월 유예한 것도 환경단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인 회수기를 그럼 많이 설치를 해라. 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무인 회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 회수를 하게 하면 훨씬 반납률이 높아질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 네. 예. 이 시범 사업이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카페 같은 음식물에 좀 한정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편의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환경부가 이제 그 유예를 하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카페라든지 베이커리 쪽만이 아니라 이 회수율을 높이려면 보다 더 다른 어떤 다른 부분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약 10%를 외부에서 끌어들이자라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골목마다 편의점이 다 있잖아요. 편의점에 반납하자. 예, 그래서 편의점에서 반납하자. 꼭 카페에서 먹은 것들을 카페에서만 하지 않고 편의점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편의점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편의점이 쓰레기 수거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 고용을 굉장히 비중을 줄였죠. 그런 다음에 보통 편의점 들어가면 카운터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객들 응대하다가 갑자기 컵 오면 컵 세척하고 그 회수해야 된다, 회수 비용 한다. 이것도 편의점주들에게 좀 무리한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많이 있습니다. 이 카페 수거 부담을 덜기 위해서 편의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편의점주들 입장에서 좀 일방적인 결정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회용컵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국내 기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일단 일회용컵의 가장 큰 문제는 종이로 만들더라도 코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이도 물 한두 번만 되면 어떻게 돼요? 스며들거나 해갖고 이 컵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럼 코팅을 하나 어떤 문제 때문에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더군다나 분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 생분해라는 그런 이 키워드가 지금 갑자기 부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00% 분해가 되는 자연적인 분해가 자연적인 분해가 되는 화장품 기업 시타입니다. 완전 100% 생분해한 다음에 비료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뭐 세계 최초다라고 업체에서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100% 이렇게 생분해하는 그런 이 일회용 컵을 이렇게 시판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또 무림페이퍼 아시죠? 제지업체 무림페이퍼도 친환경 종이 브랜드를 지금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국제 인증을 했다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이 생분해를 앞다퉈서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투자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눈여겨보실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금 내놓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폐기물을 없애는 혁신적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타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슈 돋보기 함께 하셨고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